자,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 여기 0이고 자,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초선에 있으면 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자, 이쪽으로 커질수록 여기 있는 각, 자, 요 각은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30도만큼 올라가면 그게 30도가 되는 거고 60도만큼 올라가면 얘가 60도가 되는 거. 그래서 시초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동경이 여기까지 가면 90도, 180도, 270도, 360도. 자, 근데 우리가 여기가 30도라고 해서 얘가 지금 여기서 30도만큼 갔는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만큼 갔는지 두 바퀴를 돌아서 30도만큼 갔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 그림만 보면. 그러면 이때 자, 이 각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n은 정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360도가 한 바퀴니까 얘가 만약에 n이 0이면 그냥 30도만큼 간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만큼 간 거고 n이 2면은 두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만큼 간 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 일반각이라고 한다.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그냥 30도가 아니고 360n 곱하기 알파. 그래서 여기가 시초선이야. 그리고 이게 동경이 있고 자, 이 각을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나타낼 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360도만큼 몇 번을 돌았는지. 그리고 자, 이 시초선에서 얘가 밑으로 가면은 이 각은 뭐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래서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동경이. 그러면 자,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이 각을 나타낼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30도.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아니면 여기가 30도면은 이 각은 몇 도냐면 330도야.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30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각은 똑같은 각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반각은 우리가 저런 식으로 나타내 준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가 알파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알파랑 지금 베타랑 각이 이렇게 일치해. 그러면 이때는 우리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파 같은 경우는 그냥 요만큼 갔을 수도 있어. 그리고 베타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갔을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이만큼을 더 가서 베타가 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는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해야겠네. 그러면 이 빨간색 각을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얘를 베타라고 하면 그럼 얘는 360 곱하기 n 이렇게 얘가 한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은 360도가 차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720도가 차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근데 동경이 어쨌든 일치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 곱하기 n이 된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얘네가 일직선에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여기가 알파 그리고 이만큼이 베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이때는 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어디가 남냐면 요만큼이 남아. 이만큼 180도지? 그래서 이때는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도가 아니고 맞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돼. 마찬가지 얘는 왜 붙여주냐면 베타가 그냥 여기서 이만큼인지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인지 두 바퀴 돌아서 이만큼인지 알파도 그냥 여기인지 한 바퀴 돌아서 여기인지 두 바퀴 돌아서 여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쨌든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얘네 차는 180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360 곱하기 n을 붙여주면 된다. 자, 그리고 얘네 둘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면 자, 그래서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자, 여기가 알파고, 그리고 이만큼이 베타라고 하면, 이때는 자, 얘랑 얘랑 대칭이니까 여기가 알파면 이 각도 마찬가지 알파가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면 결국 한 바퀴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합쳐주면 어쨌든 한 바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 얘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하나 이렇게 되고, 자, 다른 동경 하나는 이쪽에.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그 다음 이만큼을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알파면 우리 이만큼 요 각도 알파가 되겠지. 어쨌든 자,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다 놓자. 여기가 알파, 그리고 베타를 지금 너무 크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 각이 베타고 여기가 알파면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알파면 여기도 알파야. 얘는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해주면 이만큼이 되니까 결국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찬가지 뭘 붙여줘야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붙여줘야겠지.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180도만큼 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항상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 곱하기 n 얘를 붙여줘야 돼 일단. 그리고 나서 요 각의 크기를 뒤에다가 써주면 된다. 자, 얘네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한번 나타내 볼게. 1280도래. 그러면 1280도는 360도 곱하기 몇 번까지 갈 수 있어? 세 번. 자, 세 번 하면 3, 6에 18, 3, 3은 9, 1080이야. 그러면 얘가 1080도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몇 도? 200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360도, 360도니까 이거 한 바퀴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간 다음에 200도를 갔대. 근데 여기가 0도,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니까 200도면은 여기서 이만큼 와서 여기 3, 4분면의 동경이 위치해. 따라서 얘가 위치하는 얘가 위치하는 4분면은 3, 4분면이 되고, 그리고 얘 나타낼 때는 360도 곱하기 3 플러스 20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오씨. 자, 그리고 이번에 680도. 680도 같은 경우는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까지 할 수 있어? 한 번.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더해줘야 돼? 320도 더해줘야겠지? 그러면 얘는 자, 한 바퀴 돈 다음에 320도를 갔어. 여기가 아까 270도니까 이렇게 와서 한 이쯤에 존재하겠다. 그럼 얘가 존재하는 4분면은 4, 4분면이고, 그리고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2000도는 360도 곱하기 얼마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도 돼.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해줘야 될까? 자, 지금 얘네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데, 자, 알파는 0에서
360도 사이 각으로 나타내야 돼. 양수값으로 나타내려면 자, 얘 마이너스 2000은 360 곱하기 마이너스 6 여기다 6 곱하면 얼마야? 6, 6에 36 6, 38 216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160이야. 근데 마이너스 2000이 되려면 뒤에다 플러스 1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자, 이 각은 몇 사분면이냐면 360도 마이너스 쪽이니까 반대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바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60이니까 플러스 쪽으로 160도 160도만큼 가서 이쪽에 동경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얘는 존재하는 사분면은 2사분면 그리고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몇 도, 1도, 2도, 3도, 뭐 180도, 320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해. 그래서 그리고 1도보다 작은 각은 뭐가 될까? 이거는 뭐 60분이라고 나타내. 그리고 1분은 또 60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더 작은 각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나타낸다. 자, 그러면 60분법은 이렇게 몇 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호도법이라고. 자, 앞으로 우리가 각은 이 호도법으로 나타내. 호도법이 뭐냐면 단위가 바뀌는 거야. 도에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바뀐다. 자, 라디안. 그러면 1라디안은 지금 얼만큼이냐면 우리가 1.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1 하지 말고 자, 여기 길이가 반지름 R이야. 여기도 반지름 R이고 근데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이 반지름 R이 됐을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각, 이 각을 가지고 1라디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그래서 1라디안은 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그 중심각, 이 각을 가지고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파이 라디안은 자, 얼마냐면 180도가 된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 2분의 파이 라디안은 그러면 몇 도가 될까? 90도.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 파이는 180도다. 그리고 라디안 단위는 보통 생략을 해줘. 그래서 파이라고 붙었으면 뒤에 라디안이 없어도 이건 파이 라디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만약에 도면은 도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1 이렇게 있어. 각이. 그럼 이거는 1도가 아니고 1라디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단위가 생략돼 있으면 그거는 라디안 기호를 붙여준 거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 얘만 알고 있으면 이 파이는 몇 도가 될까? 360도.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바로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돼. 파이는 180도, 이 파이는 360도. 자, 그래서 일단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는 방법을 얘기해 줄 건데 일단 60분법을 자, 호도법으로 고칠 때 알아둘 게 뭐냐면 파이는 60분법으로 180도는 얼마라 그랬어? 파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우리 호도법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가 붙어. 60분법에서는 파이가 안 붙고 파이가 붙으니까 얘를 이렇게 고칠 때는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해주면 돼. 자, 이거를 곱해주면 결국 얘는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된다.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칠 때 자, 반대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60분법으로 고치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3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60분법이 호도법이 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60분법이 될 때는 파이가 없어져야 돼. 그럼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약분 해주고 3, 6에 18. 그래서 60도가 된다. 결국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뭘 곱해주면 되냐면 자 곱하기 파이가 생겨야 되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고 반대로 호도법이 60분법이 될 때는 파이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파이분의 180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해보면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럼 4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 45. 그치. 4분의 파이 이걸 60분법으로 고치려면 4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없어지고 약분하면 45도. 그리고 우리가 호도법에서 파이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180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4분의 180이니까 약분하면 60도가 되겠지. 그리고 서연이 그러면 12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될까? (120) 곱하기 호도법이 되려면 파이가 붙어야 돼. 파이가 붙어야 되니까 분자에 파이가 있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돼? (60으로) 약분해주면 6, 38, 6, 22.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지. 그러면 승민이 270도를 호도법으로 고치면 270 곱하기 파이가 붙어야 되니까 180분의 파이 9, 2, 18, 9, 3, 27. 그래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고 그리고 라디안이라는 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각을 나타낼 때도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60도가 얼마야? 2파이. 자, 이 360도가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우리가 자 얘는 세타라고 읽는데 보통 각을 세타라고 나타내면 얘를 호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2파이 n 곱하기 세타. 그럼 이거는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호도법. 그래서 2n 파이, 2파이가 360이니까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여기 각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이고. 자, 그럼 900도. 자,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그럼 900도는 일단은 자 60분법으로 일반각으로 나타내 볼게. 얘는 360도 곱하기 2번 돌아가 720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얼마야? 180도. 자 그럼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2 더하기 180도는 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부채꼴 여기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 세타로 나타냈다는 건 이거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야. 그리고 자 여기 호의 길이를 구할 때 호의 길이 우리 보통 어떻게 구했었지? 일단 여기를 각 60분법으로 나타내서 각 x라고 해볼게. 호의 길이 우리가 부채꼴이라는 건 원의 일부분이야. 원의 일부분이니까 원의 둘레 원주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 중에서 중심각
x 이렇게 나타냈었어. 자, 근데 이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가 뭐 얼마라 그랬어? 2파이 분의 x가 이제 세타로 바뀌면 되겠지? 그럼 L은 2파이 약분되니까 r 세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여기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얘가 세타일 때.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일부분이야. 그럼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x. 자, 근데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 분의 그 다음에 x 대신에 세타 넣어주면 되지. 호도법 고쳤으니까. 그러면 파이 약분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리고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세타가 호도법으로 나타났을 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지.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얘랑 자, 중심각을 모르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건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잘게 잘라서 지그재그로 붙여줘.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붙여주면은 자,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반지름 r이 되고 그 다음 이 길이는 자, 얘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얘랑 더해서 l이야. 그럼 한쪽은 2분의 1 l이 되고 따라서 얘를 한없이 잘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잘게 잘라주면 얘가 거의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져.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넓이는 2분의 1 r l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얘는 중심각이 나왔을 때, 얘는 중심각이 없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나왔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호의 길이는 r 세타.